임원분들을 위한 이제 성과 관리,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 요거는 뭐냐? 전략적 캐스케이딩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전략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현장과의 언어 불일치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대단히 많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EO 레벨에서 또는 임원 레벨에서 생각하는 무언가가 실무 조직으로 내려가면 그에 맞게끔 다른 표현으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게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바로 전략 체계도입니다. 예전에 BSC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카플란하고 노턴이 만든 BSC, 균형 성과표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면은 재무적 관점, 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우리는 목표를 이뤄야 된다. 너무 재무적인 측면만, 예를 들면 매출과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또는 구성원에 대한 어떤 조직의 어떤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도 균형 있게 계속 발전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는 이제 만들어 가느냐. 이게요, 우리가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목표들이 있단 말이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가 그냥 그것들을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그냥 바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네. 고객을 뭔가 설득을 해서, 예를 들면 세일즈 담당하시는 분이 고객을 찾아가서 하나라도 뭐 더 설득하고 구워 삶아서 매출을 더 일으킨다. 또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더 낸다. 그래서 매출액 이익을 뭔가 더 내려면 결국은 고객에게 뭔가를 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객의 어떤 그런 결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결정을 막 바꿔버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로 바꾼단 말이죠. 영업 프로세스를 바꾸던, 영업 방법을 바꾸던, 아니면 뭐 내부 생산하는 방법을 바꿔서 커스트를 줄이건,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내부 프로세스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부 프로세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와, 이번에 원가 좀 한번 낮춰봐야겠다 막 하는데, 원가 막 낮추자면 그냥 바로 쭉쭉 낮아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낮추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겠다라면은 그냥 갑자기 가격 올리면 뭐 팔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프로덕트의 어떤 뭐 밸류를 올린다든지 서비스의 밸류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부적으로 학습과 성장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학습과 성장을 통해서 내부 프로세스가 강화되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고객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고객의 영향을 통해서 어떤 재무적 관점에서의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통제할 수 있는 선행 요인, 그러니까 원인인 바로 내부 프로세스와 어떤 성장,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학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네 가지 관점, 전략적 캐스케이딩을 이제 해가는 과정에서 BSC의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게 예를 들면 매출액 인상까지, 매출액 증가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요거를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전략 맵입니다. 스트래티지 맵.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 작업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래서 전략적 캐스팅을 할 때 이 전략 맵을 그리는 작업을 좀 해보는데, 그때 위쪽에는 이제 재무적 관점부터 해가지고 저기 뭐죠?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관점,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아래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 최종적인 그 재무적 측면까지 연결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연결이 끊겼다라고 하면 중간에 어딘가 비어있다, 이 얘기예요. 또는 이건 너무 약해 보이는데,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논리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데, 이러면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를,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전략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그래서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 연결이 되고 나면 그게 목표로 만들어지고, 그 목표가 잘 됐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측정하는 뭐 KPI나 뭐 KR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 뭐 액션 또는 이니셔티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결국은
성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전에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전략적 캐스케이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매출액만 계속 압박만 했지 실제로 내부 프로세스 강화를 위한 뭔가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뭐 글로벌 비즈니스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어학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투자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 정합성을 체크를 꼭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실행을 하기 위한 설계도가 바로 전략 체계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략 체계도로 해서 뭔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조직의 상위 저 밑단에서부터 이게 잘 내려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저 실행에 조직의 말단까지 잘 전달되지 않고 뭔가 누수되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인지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사 전략 같은 것들이 현장의 언어로 잘 번역돼서 내려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많은 조직에서 보면은 그냥 전략은 뭐 이사회라든지 저 탑 경영진들 이 사람들만의 그냥 전략 부서의 전유물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저 말단에 있는 직원들을 붙잡고서 회사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고 하면서 얘기를 잘 못한다 라면은 이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의 95% 이상이 자신의 업무가 전사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내려주는 현장의 언어로 바꿔서 자꾸 전달을 해주는 이런 노력을 리더들이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거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거 하긴 한데 자원의 단절인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자원의 단절. 뭔 얘기냐.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글로벌 비즈니스 하자고 막 이랬는데 그쪽으로 그러면 예산이 뭔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근데 그거는 잘 안 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인력이 투입은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자원의 단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동기의 단절이에요. 동기 단절. 모티베이션. 모티브의 단절입니다. 예를 들면은 막 혁신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뭔가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엄벌에 막 처해요. 그러면 누가 시도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사람들은 실행을 하려면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돼야 실행을 하던 아니면 회피를 하던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잘 되게끔 제도나 어떤 분위기나 문화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리더십의 단절이에요. 이거 뭔 얘기냐. 그냥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략을 자주자주 점검하고 우리가 환경을 보고 하려고 했던 그 전제 조건들이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가설이 지금도 유효하냐 또는 이 가설이 기각될 만큼의 어떤 환경 변화가 계속 있었느냐를 자주자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뭐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런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조직의 말단까지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냥 팝에서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적응률을 잘 해가야 해요. 이렇게 특히 요즘같이 변화에 극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지금 이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맞따라 이 판단이 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전사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잘 실행되고 있는가 이런 실행력을 좀 또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문항을 가지고 진단을 좀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진단을 해봤는데 어떤 부분이 좀 낮으냐.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좀 이게 커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리더십 문제인지 소통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좋지 않은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가 결국은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게 바로 문화잖아요. 그 방향으로 잘 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인식했을 때, 아, 이거 문제입니다라고 조직에서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 이게 이제 심리적 안정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대단히 유명해져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 이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리더들이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좀 성찰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발언권을 본인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경우, 회의 시간 팀원들과 대화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그냥 리더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 대단히 낮은 그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부하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부하라고 요즘 표현 좀 안 하긴 하는데, 구성원들이 어떤 뭐 이제 좋은 소식 말고 나쁜 소식을 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고를 하냐. 예를 들면, 야! 왜 이제 보고해!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이라도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가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실패에 대해서 또는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리더들이 내가 구성원들 앞에서 나의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겸허하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심리적 안정감이 지금 높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는 망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성찰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성찰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뭐 ERC 같은 거 해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보다 좀 줄여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또는 제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새롭게 또는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면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행동 측면에서 성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실질적인 실행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구성원들한테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솔직한 피드백을 요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더들만 구성원들한테 피드백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성원들도 리더한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세 번에 걸쳐서 임원에 대한 성과 관리, 뭐 강의하는 방법, 뭐 교육하는 방법 되게 많아요. 뭐 많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작년부터 임원분들 강의에서 요 아젠다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피드백이 괜찮고, 좋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혹시 뭐 임원 대상으로 뭐 제가 볼 때 한 부장 팀장급도 뭐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실제로 부장 팀장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보자. 왜냐면 이제 또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